우리가 흔히 아는 금융, 복잡한 차트랑 숫자가 먼저 떠오르죠. 그런데 그 시작이 종교적 믿음을 지키려고 만든 기발한 속임수였다면요? 세금 한 푼 더 안 걷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묘안이었다면 어떨까요? 사실 금융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. 오늘 그 숨겨진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. 자, 현대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신의 뜻을 어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에서 출발해서요. 세금 없이 전쟁 자금을 만들고 또 목숨을 건 항해의 위험을 나누는 법,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거래하는 단계로 나아가 볼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기둥인 은행부터 바로 시작하죠.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은행입니다. 현대 경제의 심장 같은 존재죠. 근데 이 은행의 탄생 비화가 아주 재밌어요. 이자를 받는 행위가 신의 시간을 훔치는 죄악으로 여겨졌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. 상업은 발전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니 이 엄청난 모순,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중세 유럽에서는요, 시간은 온전히 신의 것이라고 믿었어요.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건 미래의 시간, 다시 말해 신의 것을 훔치는 아주 나쁜 행위였던 거죠. 그러니까 상인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장인이 새로운 도구를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방법이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. 경제에 피가 돌아야 하는데 거대한 댐이 길을 막고 있는 셈이었죠. 당시에는 이자가 단 1%만 돼도 유서리,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. 이 종교적인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기가 막힌 금융적인 우회로를 발명해냅니다. 해답은 진짜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. 바로 금세공업자들이었죠. 처음에는 그냥 상인들,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써주는 창고지기 역할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. 모든 주인이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지는 않네? 라는 걸요. 바로 이 간단한 통찰에서 엄청난 혁신이 시작됩니다. 이들은 실제 보관된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대출해주기 시작했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돈, 즉 신용이 창조되는 순간이었고 현대 은행 시스템의 핵심인 지급준비율 등 원리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. 이렇게 개인들 사이의 신용 문제를 해결한 금융은 이제 훨씬 더 큰 문제에 도전합니다. 바로 국가의 운명에 걸린 전쟁 자금, 그것도 국민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지 않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. 여기서 두 번째 기둥, 채권의 시대가 열립니다. 14세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났어요. 시민들한테서는 이미 쥐어짤 세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죠.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들은 칼 대신 종이 한 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. 정부가 세금을 강제로 걷는 대신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증표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빈문서가 아니었습니다.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고 또 필요하면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거든요. 국가는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얻게 된 그야말로 금융이 만들어낸 윈윈 게임이었던 거죠. 채권 시장의 힘은 이 전설적인 일화에서 아주 제대로 드러납니다. 워털루 전투가 끝났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기들만의 정보망으로 누구보다 먼저 영국의 승리 소식을 알았어요. 하지만 그들은 시장에 정반대로 영국이 졌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죠. 국채 가격은 당연히 폭락했습니다.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진짜 승전보가 전해지자 채권 가격은 치솟았죠. 정보의 속도가 곧 돈이 되는 채권 시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국가의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인류는 이제 개인의 목숨을 건 도전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.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얻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세계. 금융은 이 위험을 어떻게 길들였을까요? 세 번째 기둥, 바로 주식의 탄생입니다. 17세기 유럽에서 후추 한 줌은 금 한 줌과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. 머나먼 아시아로 떠나는 향신료 무력은 인생을 바꿀 기회였지만 그 바닷길은 폭풍과 해적, 질병이 우글거리는 죽음의 길이기도 했어요. 배 5척을 떠나보내면 그중 2척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.
내 전 재산을 건 항해의 성공 확률이 동전 던지기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던 거죠. 이런 도박에 선뜻 나설 사람이 있었을까요? 이 치명적인 도박을 감당 가능한 투자로 바꾼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. 위험을 혼자 짊어지는 대신 수백, 수천 조각으로 잘게 나누는 거였죠. 한 사람이 배 한 척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 비용의 일부, 즉 주식을 사는 겁니다. 이 위험의 조각화는 개인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했고 또 거대한 자본을 모아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탄생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. 이제 금융은 가장 다루기 힘든 영역, 바로 미래를 통제하는 기술에 도전합니다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가치를 오늘 결정하고 거래하는 것. 마지막 네 번째 기둥, 파생 상품의 세계입니다.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에요. 왜냐하면 시장에 곡물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면 1년 농사를 그냥 망치게 되니까요. 이분들에게 절실했던 건 수확물을 내다 팔 미래의 가격을 오늘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 해법이 바로 선물 계약입니다. 농부가 수확하기 몇 달 전 제분업자랑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밀을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는 거죠. 이렇게 미래의 가격을 고정해 버리니까 농부는 가격 폭락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제분업자는 가격 폭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.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서로에게 떠넘겨서 상쇄시키는 원리죠. 농부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현대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. 오늘날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요, 전 세계의 모든 주식과 채권, 그리고 한 해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, 즉 GDP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. 미래의 온갖 위험을 거래하고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험 시장인 셈이죠. 이자라는 죄악을 피하는 법부터 미래를 거래하는 법까지 금융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 흥미로운 역사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?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. 은행은 종교적 금기를, 채권은 전쟁 비용을, 주식은 생사의 위험을, 그리고 파생상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죠. 그러니까 금융은 그냥 돈놀이가 아니라 그 시대가 던진 절박한 문제에 대한 인류의 창의적인 응답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금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.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을 관리하고 낯선 사람과 신뢰를 쌓고 또 거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기술로 말이죠. 이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사회적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금융은 돈의 흐름 이면에 숨겨진 인류 협력의 거대한 설계도인 셈이죠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향합니다. 이 강력한 기술을 손에 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? 기후변화일까요? 아니면 불평등 문제?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일까요? 그 해답 또한 새로운 금융의 설계도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.